제가 그 학원을 처음 다니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학부모 때문에 일을 그만두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아이들 가르치는 일도 딱히 어렵지 않았고요. 예전에 과외도 해봤고 아이들 상대하는 데 익숙한 편이라 처음 몇 달은 정말 아무 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아이들이 문제 풀다가 막히면 손을 들고 물어보고 저는 옆에 가서 차분히 설명해주는 아주 전형적인 수업이었어요. 어떤 날은 아이들이 시험을 잘 봤다며 신나서 떠들기도 했죠. 선생님, 저 이번에 다 맞았어요. 진짜? 그 문제 어려웠는데. 맞아요. 근데 찍은 거 맞았어요. 야, 그건 잘한 게 아니지. 그래도 잘했어. 그렇게 웃고 떠들다 수업 끝나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일이 그렇게 힘들 거라고는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사연을 보낸 분에게 조용한 위로가 됩니다. 문제가 서서히 생기기 시작한 건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수업 끝나고 집에 와서 씻고 좀 쉬고 있는데 밤 11시쯤 갑자기 핸드폰이 울리더라고요. 확인해보니 학부모 카톡이 와 있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카톡 괜찮으세요? 그 시간에 연락 온 게 조금 의아하긴 했지만 혹시 급한 일인가 싶어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네, 말씀하세요. 그러자마자 문제 사진과 함께 메시지가 왔습니다. 애가 숙제하다가 막혀서요. 조금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간단히 설명 몇 줄 보내줬더니 아, 네, 감사합니다. 하고 금방 답이 왔어요. 그날은 그걸로 끝났습니다. 숙제하다 막히면 부모님이 대신 물어볼 수도 있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다음날 밤에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됐고 그 다음날도 계속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은 메시지가 아니라 정말 전화가 왔습니다. 밤 12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어요. 화면에 학부모 이름이 떠 있는 걸 보고 잠깐 망설였지만 혹시 무슨 급한 일이 있나 싶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선생님, 지금 괜찮으세요? 네, 무슨 일이세요? 애가 문제를 도저히 이해를 못하네요. 시계를 보니 새벽 12시 10분쯤. 그래도 문제 하나 설명해줬는데 통화가 거의 10분 가까이 갔어요. 설명을 마치고 끊으려는데 학부모가 마지막에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선생님,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게 미리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 말 듣는 순간 살짝 멈칫했어요. 그래도 일단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뭔가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아직은 그냥 학원 일이 원래 이런가 보다 싶었어요. 그러나 며칠 뒤 학부모 단톡방 분위기가 점점 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공지나 숙제 사진 올리는 용도였던 방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메시지가 올라왔어요. 선생님 숙제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연이어. 저희 애도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설명이 좀 더 자세했으면 좋겠어요. 한동안 화면을 멍하니 보고 있었어요. 내가 뭘 놓친 건가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 뒤로는 선생님 연락이 조금 늦으신 것 같아요. 어제 제가 보냈는데 답이 늦게 오셨어요. 같은 말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연락이 오면 무조건 빨리 답장하려고 애썼어요. 밤이든 주말이든 상관없이요. 그런데도 분위기는 자꾸만 이상해졌습니다. 어느 날 수업 끝나고 학원을 나가려는데 복도에 학부모 한 분이 저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선생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상담실로 들어가서 처음에는 평범한 이야기였어요. 아이 성적, 숙제 습관 같은 거요. 그러다 갑자기 우리 애가 선생님을 조금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제가요? 네, 저는 진짜 아이들한테 화내는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레 물어봤습니다. 혹시 제가 뭐라고 했거나 그런 게 있나요? 그건 아닌데 그냥 분위기가 그렇대요. 그 말 듣고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한참 고민하다가 조금 더 신경 쓰겠습니다. 라고만 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 또 다른 학부모에게서 똑같은 말을 들었어요. 우리 애가 선생님을 좀 무서워해요. 그때부터 머릿속에 든 생각은 하나였습니다.
이게 우연일 리 없는데. 단톡방에는 점점 선생님이 조금 책임감이 부족한 것 같아요. 같은 문장도 올라왔고요. 저는 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어서 하루 종일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 생각에 계속 버텼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정말 하루 종일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업 끝나면 메시지 10개에서 20개 정도의 질문이 밤에도 이어졌습니다. 결국 저는 번호를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번호만 바꾸면 좀 조용해지겠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번호 바꾼 뒤 몇 달 뒤에 제가 아직도 믿기지 않는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서야 학부모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처음으로 제대로 실감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일은 사실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번호를 바꾼 건 사실 별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학원 일을 하다 보니 연락이 점점 많아졌고 스팸 전화도 꽤 들어오던 터라 정리한다고 생각하고 번호를 바꾼 거였어요. 그래서 학부모들에게도 새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단톡방에 공지로 올렸고 개별적으로 연락 오는 분들에게도 앞으로는 이 번호로 연락 주세요. 하고 전달했죠. 대부분 네, 알겠습니다 하고 답이 왔습니다. 저는 그걸로 정말 끝난 줄 알았어요. 예전 번호는 해지했고 제 머릿속에서도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몇 달쯤 지나니 저도 그 번호를 거의 잊고 살았는데 어느 날 저녁 수업 끝나고 교실 정리하고 있는데 원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선생님, 잠깐 원장실로 와보세요. 들어가 보니 원장님 표정이 조금 애매하셨습니다. 학부모 전화가 하나 왔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선생님, 예전 번호 때문에 연락이 왔어요. 순간 무슨 소린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예전 번호요? 네, 그 번호 지금 안 쓰신다고 하셨죠? 네, 해지했어요. 원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건 아는데 학부모가 계속 말씀하시길래 바꿔드릴게요. 그래서 전화를 바꿔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잠깐 침묵이 흐르더니 학부모 목소리가 나왔어요. 선생님 맞으세요? 네. 선생님, 예전 번호 카톡 프사 확인해 보셨어요? 갑자기 무슨 말인지 감이 안 왔습니다. 예전 번호요? 네, 지금 그 번호 누가 쓰는지 아세요? 모릅니다. 제가 해지한 지 오래됐어요. 그러자 학부모가 잠깐 뜸을 들이더니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 번호 카톡 프사가 비키니 사진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제가 쓰지도 않는 번호인데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지금은 다른 분이 쓰는 번호일 거예요. 그래도 원래 선생님 번호였잖아요. 지금은 제가 쓰는 게 아닙니다. 목소리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학생들이 그거 볼 수도 있잖아요. 잠깐 말이 막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화번호부에서 삭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네. 다른 학생들 중에도 그 번호 저장된 애들이 있을 텐데요. 그 애들이 그 사진 봐도 괜찮다는 거예요? 순간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그 번호 주인도 아닌데. 그래서 다시 반복했어요. 제가 지금 그 번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학부모가 한숨을 쉬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선생님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 아닌가요? 그 말을 듣고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해결하라는 건지. 그날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멍하니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너무 비현실적인 상황이라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뒤 학부모 단톡방에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선생님 예전 번호 문제 해결 안 된 것 같네요. 숨이 턱 막혔어요. 곧이어 연달아 올라오는 메시지들. 아이들이 볼 수도 있는 사진인데 그냥 두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선생님이 직접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메시지들을 보는데 손이 떨릴 정도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 통신사에 전화해봤어요. 당연히 답은 똑같았습니다.
이미 다른 분이 개통해서 사용 중인 번호라 저희도 확인 수정 불가합니다. 그래서 단톡방에 이렇게 썼습니다. 현재 그 번호는 제가 사용하는 번호가 아닙니다. 다른 분이 사용 중이라 제가 확인하거나 수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보내고 나서 잠깐 조용해졌어요. 이제야 끝났나 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선생님이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걸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그날 이후 단톡방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대로 느꼈어요. 아, 이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나를 문제로 만들고 있구나. 그런데 이 상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학원에 직접 찾아오시는 학부모가 생겼고, 그때 저는 처음으로 정말 당황스러운 말을 듣게 됩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교실을 정리하고 있는데 복도 끝에 누군가 서 있는 게 보였어요. 가까이 가보니 학부모 한 분이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바로 말을 꺼내셨어요. 선생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문을 닫자마자 학부모가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선생님 예전 번호 이야기요. 저는 21번 고르고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그 번호를 지금 사용하지 않습니다. 학부모가 고개를 살짝 갸웃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원래 선생님 번호였잖아요. 학생들이 그 사진 볼 수도 있는데 그냥 두는 건 좀 아니죠. 다시 설명드렸습니다. 지금은 다른 분이 쓰는 번호라 제가 확인하거나 수정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자 학부모 표정이 조금 굳으셨어요. 그래도 선생님이 신경 써야 하는 문제 아닌가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물어봤어요. 그 번호 지금 누가 쓰는지 아세요? 아니요. 연락할 방법이라도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상담실 안이 한동안 조용해졌어요. 그래도 학부모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셨어요. 그래도 선생님이 해결하려고 노력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조용히 말을 잘랐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더 할 말이 없었어요. 학부모는 잠시 서 계시다가 말없이 상담실을 나가셨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휴대폰 알림이 계속 울렸어요. 학부모 단톡방이었죠. 오늘 상담 다녀왔는데요. 선생님이 해결할 생각이 없는 것 같네요. 잠깐 뒤에 또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요즘 선생님들 책임감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 가르치는 직업이면 기본적인 건 관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또 다른 분이 덧붙이셨어요. 저도 그 번호 저장돼 있는데 솔직히 좀 불편하네요. 그냥 방법 없다고만 한다네요. 메시지가 계속 쌓였습니다. 한 줄 한 줄 읽다 보니 어느새 번호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 이야기가 되고 있었어요. 책임감 없다. 태도가 문제다. 요즘 선생님들은 다 그렇다. 휴대폰 화면을 한참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또 설명했을 거예요. 제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다시 말했을 거고요. 하지만 그날은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들고 한 줄 남겼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번호는 제가 사용하지 않는 번호입니다. 단톡방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누군가 답을 올렸어요. 그래도 선생님 번호였던 건 맞잖아요. 그걸 보고 저는 다시 한 줄 썼습니다. 제가 하지도 못하는 일을 계속 요구하시는 건 책임이 아니라 억지입니다. 잠깐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남겼습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건 제 일입니다. 모르는 사람의 카카오톡 프로필까지 관리하는 건 제 일이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답하지 않겠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단톡방이 멈췄습니다. 몇 분 읽었고 몇 분은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저는 그 화면을 잠깐 보다가 앞으로 이 단톡방에선 공지를 올리는 일은 없다는 말고 함께 방을 나왔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프로필 사건은 그렇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다른 일이 시작됐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받아보면 대부분 학부모셨어요. 선생님 단톡방 왜 나가셨어요? 이 문제 그냥 넘길 일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떤 날은 개인 카톡 메시지도 왔습니다. 선생님 책임 회피하는 거 아닌가요? 아이들 보는 직업이면 끝까지 책임지셔야죠. 밤늦게까지 메시지가 왔어요. 답 좀 주세요. 읽으셨죠? 왜 답이 없으세요? 처음에는 그냥 넘기려고 했습니다. 이 정도는 지나가겠지 싶었거든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멈추지 않았어요. 전화가 오고 메시지가 오고 또 다른 번호로 연락이 오고 같은 이야기가 반복됐습니다. 수업 중에도 휴대폰이 울리면 괜히 신경이 쓰였고 퇴근해서 집에 와도 알림 소리가 들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나고 나서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일을 계속 해야 할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건 여전히 좋았어요. 그건 변함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업이 끝난 뒤에도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는 건 점점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더 고민한 끝에 결정을 내렸어요. 다음 날 원장님께 사직서를 냈습니다. 원장님이 살짝 놀란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갑자기요? 네, 조금 쉬려고요. 원장님은 서류를 잠깐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학원을 나오는 날 교실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아이들이 앉았던 자리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나서 이상한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느 날 길을 걷다가 뒤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선생님,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저를 부른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가슴이 한참 동안 두근거렸습니다. 그 뒤로도 가끔 비슷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갑자기 울리면 괜히 긴장되고 단체 채팅 알림 소리가 들리면 화면을 보기 전에 숨을 한번 고르게 됐어요.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일들이 이상하게 신경 쓰였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어요. 사람이 겪는 일이라는 게 끝났다고 해서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어떤 일들은 지나간 뒤에도 마음 어딘가에 조용히 남아있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만큼은 분명했습니다. 그날 단톡방을 나왔던 선택은 지금도 조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저 있었던 일을 전해드립니다. 사연은 메일로 받고 있으니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